청약시장 열기 지속. 청약시장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거기는 투기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전매되는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풀어준 거 이거 다 묶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분양가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은 없죠. 젊은 애들이 지금 분양가 오르지. 분양가가 어떻게 오릅니까? 에? 분양가가 어떻게 올라요? 경기가 침체가 되고 대공황이 오고 이런 상황이 만일에 온다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디플레이션.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다가 짊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재료값도 오르고 이제 뭐 이게 모든 게 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이제는 안 사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물건이 남아 돌아요. 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디플레이션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분양가가 어떻게 더 오르고 나발이고 지금 1억에서 더 이상 어떻게 오릅니까? 강남은. 지방 광명이니 뭐니 이런 데도 평당 4천을 달래는데 거기서 5천, 6천을 받는다. 얘네들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억대의 분양가에도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계약이 완료됐다. 봤어요 우리가? 계약 완료된 거 뒤에 얼마나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인지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상황 몰라요. 그래서 분양가가 연일 상승. 값이 좋으면 저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새로 짓는 분양가. 그거는 만일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갈 일이 있을까? 뭐 경기 침체에 맞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리고 조건이 잘 맞아가지고 지방인데도 싸게 분양이 되는 것은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수가 뭐 지방인데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는 것들인데 평당 5천이다 4,500이다 4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천 뭐 이랬던 것들이 3,500. 헬리오시티 뭐니 다 그렇게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파 아니에요. 거기는 고독 이런데. 그런데도 아니 수도권 완전히 외곽으로 빠진 데가 평당 4천이다. 이런 거는 많이 고려를 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오르면 집을 못 산다. 더 오르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하락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더 오르면 집을 못 사? 이 전부 플레이가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급해진 2030이 수억 대출을 받아서 영끌을 했다. 사라진 디레버리징,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집값 오름세에 젊은 층 매수가 적극적이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약금을 걸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약금 걸면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잔금은 나중에 고민하자.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1년 새에 20배 훌쩍 넘었다. 당첨자 비율도 2030이 절반을 넘어서고 고금리 부담에 불구하고도 구축 매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쓴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더 저는 의문이 가고는 있지만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요. 계약금도 마통으로 하고요. 중도금도 이자만 붙고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11억 7,400이 됩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그래서 계약금 1억 2,720만 원. 마통, 마이너스 통장으로 맞춰서 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뭐 1억 정도 있고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거 잔금 치를 때 넣고 잔금 치를 때 1억 넣고 또 대출 받고 중도금 7억 6,320을 또 대출 받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자만 해도 여기 계산해 놓은 게 만일에 7억을 빚을 받았다. 이자를 넣어야 한다면 5%만 닮아도 7억이면 5, 7이 35.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만 보여야 됩니다. 돈이 많은가 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비아냥거리고 낄낄거리고 웃고 응? 이러면서 무슨 나이 핥아가지고는 그래 뭐 너 잘났다 뭐 늙은 것들이 집을 올려놓고는 우리한테 사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바가지 썼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희들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은 또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 늘었어요. 10명 중 6명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자 놓기 힘들어요. 그러면 집을 사지 마. 견뎌봐. 왜 20대가 집을 벌써부터 지금 뭐 사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때처럼 10년, 20년 후에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거는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 좀 안정된 상태에서 집을 사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비아냥거린다고 생각을 할까? 응? 자, 그 반대로 고금리 2달 새 4억이 뚝. 고금리에 2달 새에 4억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2차 하락장.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의 집값 상승폭이 줄고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거래량은 정체되며 특례 보금자리론 중지도 원인이고 아파트 가격 롤러코스터 고독자이 84제곱미터 33, 34죠. 11억에서 다시 올라 14억이 됐고 이제 정상값으로 간 거죠. 그래서 다시 떨어졌는데 10억에 거래 된 건지 아니면 10억에 거래하겠다고 나온 건지 그러면서 거래가 줄며 매물 적체, 지방 하락세는 계속 가속 우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겁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정권에서 또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 혼자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 한다고 누가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특례 보금자리, 50년 주담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되면서 집을 살 수 없는, 네? 빚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이제 절벽이 되고 물건을 팔겠다고 빨리 야근 사람들은 나오려고 하고 위험수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담대 7% 이자 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8%까지도 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담대 7% 뚫었다. 집값도 곤두박질 칠 것인지 작년의 악몽, 작년 11월, 12월 2달 10월부터 시작됐었죠. 40%까지 폭락했던 지역들이 속속 있었죠. 송파도 15억, 14억 5천, 헬리오시티. 물건이 이렇게 나와서 팔려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다음에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가서 보시고는 깜짝 놀란 분들도 계신데 금매 잡으시려면 조금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 인상 불가피해 매수세 주춤할 것 같다. 공급 불안의 고분양가 요인이 가격 지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부담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다. 영끌들 그랬는데 월급 절반 빚 갚을 판에 주담대 7% 돌파해서 영끌족들이 발동동. 이게 정반대의 내용의 기사를 쓰는 건 왜일까요? 그러면서 영끌들이 계속 총을 쏜다. 집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반대로는 이자가 7%까지 올라가가지고 힘들다. 월급의 반이 나간다.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심한 하는 부총재님, 금융 변동성 일시적이며 긴축 높일 정도는 아니다. 이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한국에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고 IMF나 해외에서 들여다보이는 한국, 대한민국 참 걱정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